국내 증시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내 어지러운 주가 상황을 겪어왔던 것에 비교하면 정말 괜찮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나 나쁘지 않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가 부양 포인트 어떤 점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 서비스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물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매출액 대비 R&D의 투자 규모, 익스펜스 비중을 좀 비교해 보면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18%대 수준이고 글로벌 빅테크가 평균이 한 14% 정도 되기 때문에 빅테크 평균 대비해서는 높은 R&D 비용의 비중을 갖고 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는 핵심 사업에서 모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국내 유저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마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잘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증권가에서는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증권에서는요.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각 기업별로는 어떤 의견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대해서 생각보다 큰 커머스 수수료 개편효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쇼핑 서비스 플러스 스토어를 별도 앱으로 출시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AI 접목 효과가 앞으로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6월 2일에는 수수료율 개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개편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약 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배송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카테고리 확장 효과로 온 플랫폼의 거래액 증가 속도가 작년보다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봤습니다. 거래액 증가율,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에는 무려 10%를 넘어서면서 두 자릿수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고요. 이에 따라 커머스 부문의 실적 추정치 높여 잡으면서 목표 주가 역시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1% 상향 조정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웰메이드 AI 서비스 구현이 올해 가장 큰 과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올해 연내에 AI 메이트, 카나나, AI 에이전트까지 줄줄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특히 가장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은 샘 올트먼의 방안도 있었죠. 오픈 AI 협력인데요. 이를 통해 개발되는 한국형 AI 에이전트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AI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알리바바와 메타의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내놓았는데요. 알리바바와는 별도의 AI 앱을 통해서 그룹 생태계 내 서비스를 연계한다라는 점에서 유사할 것으로 바라봤고요. 메타의 것과는 메신저에 개인화된 디지털 비서를 적용해서 소통을 더 원활하게 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앱들을 출시 별도 하게 되면서 앱의 체류 시간을 증가하게 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카카오에 대한 챌린지가 도전했던 점들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지난 2월에 약 한 달 전에 제시했던 5만 3천 원 선인데요. 여전히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약 21%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하반기가 더 느낌이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더 좋은 주가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 내실을 쌓아온 이 두 회사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님께서 첫 번째 기업으로 현대모비스를 가져오셨어요. 오늘 1.5% 상승, 2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랑 기아도 아니고 현대모비스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수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말고 현대차랑 GM이랑 지금 업무 협약을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해졌는데 지금 현대모비스 관련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수주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언제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일단 GM 쪽에서 인포테인먼트를 현대모비스에 이제 발주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현대모비스에서는 굉장히 큰 수주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 기업에서 이제 굉장히 큰 수주다라는 것은 이제 뭐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라 이제 조 단위 수주가 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과 맞서서 이제 앞서서 좀 약간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건 이제 현대차와의 주가가 이제 완전히 좀 커플링이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뭐 현대차 주가를 이제 추종하기보다는 나름 자체 탄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캡티브 매출, 이제 보통 캡티브 매출은 이제 그 관계사 매출을 얘기를 하는 건데 관계사 매출이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현재 10%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어떤 그 수주를 좀 늘리는 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이제 앞서서 이제 현대모비스 측에서도 밝힌 부분이 2030년까지 일단 그 논캐티브 매출, 그러니까 현대, 기아를 제외한 매출처를 40%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뭐 늘리겠다라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한 단계 레벨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모듈 부분, AS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매출이고 모듈이 이제 한 80%, 그다음에 AS 부분 부품이죠. 이제 우리가 고장 났을 때 바꾸는 그런 부분이 20%인데 이 AS 부분이 상당히 좀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자동차 부품사들을 봤을 때 조 단위 매출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 3천억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1%가 채 안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들은 전통적으로 그 부채율이 상당히 높죠.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일단은 미주, 유럽 동시에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서부터 이제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가장 크게 레벨시킬 수 있는 것은 실적보다 이제 주주 환원책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자사주 매입이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난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주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주가를 좀 먼저 봐보도록 할까요? 현대차 주가는 일단 작년에 7월 달 기준에서 지금까지 좀 별다른 반등 없이 좀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대차 주가, 현대모비스 주가를 보면은 현대모비스 주가는 하락은 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좀 박스권이에요. 작년 10월 달서부터 가격적으로 보면은 24,000원, 그다음에 고점 기준에서는 한 26만 원 내외에서 이제 계속 박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특이한 부분은 지금 가격이 26만 원을 돌파 시도가 좀 몇 번 있었었죠. 작년에 10월 달에 한 번, 그다음에 올해 1월 말 2월 초에 한 번, 그다음에 2월 중순에 한 번, 그다음에 지금 이제 26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수급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 기관이 샀다 팔았다를 좀 약간 불규칙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추세적인 어떤 매수나 매도는 없었는데 최근에 현대모비스의 수급 중에서 좀 약간 뭐 그렇게 특이하진 않긴 합니다만은 외국인 기관이 이제 어제 오늘 연속으로 이제 동시 순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은 뭐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속성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최근에 카카오 계열사들 그리고 카카오 자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 수급도 괜찮고 외국인 수급이 괜찮네요.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조정은 사실 뭐 자체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카카오뱅크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인터넷 은행 이제 3사죠. 이제 카카오, 토스, 이제 K뱅크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역대 최고 실적을 좀 갱신을 했다라고 그래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월간 활용자 수 기준으로 전체 은행에서 1등이거든요. 근데 월간 활용자 수 기준에서 이제 1,971만 명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20, 30대는 뭐 한 80% 정도를 쓰고 있다라고 그래요. 일단 고객 수는 2,500만 명이 좀 안 되긴 하는데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연체율이 지금 시중 은행들 대비해서 좀 굉장히 좀 낮죠.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거 기준으로 0.48%면은 굉장히 연체율이 낮은 편인데 사실 카카오뱅크에 막 이렇게 고액 자산가들이 막 이렇게 뭐 몇 억씩 그 돈을 예치해서 쓰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MZ 세대들 위주로 이제 대부분 카카오뱅크, 토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 은행 좀 쓰기 시작하는데
카카오뱅크가 작년에 사실 실질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일단 플랫폼에서의 광고, 그다음에 대출 비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간 분발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것을 올해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주택 담보 대출 비교를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카카오 하면은 시장에서 가장 좀 약간 문제시 됐던 게 국내에 한정된 기업이 아니냐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거든요. 웹툰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이제 인터넷 뱅크를 이제 진출했는데 슈퍼뱅크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출범 5개월 만에 한 250만 명 정도 고객을 좀 모집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약간 뭐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뭐 주가는 나쁘진 않죠. 어떤 거냐면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서 은행들의 어떤 수익성 저하가 좀 우려가 된다. 이건 너무 뻔하긴 한데 뭐 나름대로 지금 카카오뱅크가 분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광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출 비교 서비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은행권들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안 좋은 뉘앙스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카카오뱅크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없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사실 은행 돈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은행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 비용도 들거든요. 근데 은행채 금리가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굉장히 높았었는데 조금씩 좀 약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기관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관 수급 상당히 좀 좋죠. 고르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우리가 보통 이런 좀 약간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군들 11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파는 좀 약간 이 데칼코마니 같은 수급이 자주 보이는데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동조화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죠. 외국인이 팔면 기관도 같이 팔고 살 때는 같이 사고 3월 첫 거래일 날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급락이 나온 부분은 종목적인 부분이 아니고 2월 마지막 거래일 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카카오뱅크는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거기에 좀 약간 동조하기 힘듭니다만은 분석 기사로서는 전날 안 떨어진 것을 다른 종목군들과 눈높이를 맞춰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좀 서치를 해봤는데 종목적으로 어떤 특별한 네. 노이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